기원전 37년, 우리나라 역사를 뒤흔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8세의 졸봉국 여왕 소선호가 자신의 나라를 20세 청년 추모에게 바친 거예요. 혼인이란 형식을 빌려서였죠. 아이 셋이 있는 과부의 단순한 정략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동아시아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새로운 제국이 탄생했습니다. 기원전 39년, 소선호는 마침내 자신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10살 비류, 6살 온조를 데리고 임신한 몸으로 20세의 추모와 혼인한 거예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2년 후에 벌어졌습니다. 기원전 37년, 소선호의 아버지 연타발이 세상을 떠나자 소선호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자신이 다스리던 나라 졸본을 추모에게 바친 거였죠. 박창화 필사본 백제본기에 따르면 소선호 5년 1월 소선호가 주몽을 왕으로, 비류를 태자로, 온조를 왕자로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오라 불리는 오이, 마리, 협보, 부분노와 삼현인 제사, 무골, 묵거 등 모든 고관대작들이 추모에게 간청했습니다. 황제 위에 오르소서. 추모는 처음에는 덕이 부족하다며 겸손하게 사양했어요. 하지만 신하들의 간청이 더욱 거세지자 마침내 비류국 서성산에서 즉위식이 거행됩니다. 동명원년 갑신년, 기원전 37년 2월, 고구려가 드디어 건국되었습니다. 연호는 동명, 추모는 이제 고구려의 천재가 되었습니다. 추모가 천재로 즉위한 이 시기는 매우 특별한 때였습니다. 북부여에서 여러 세력들이 서로 천재를 칭하며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행인은 고존을 받아들여 천재국을 칭했고 동부여의 금화 또한 천재를 칭했어요. 고구려는 막 탄생한 신생국이었지만 추모가 천재를 칭하며 주변국들의 복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추모는 강력한 고구려를 만들기 위해 군사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한소에게는 배를 만들게 하고 전공에게는 무기를 만들게 했으며 마리에게는 말을 기르게 하여 수군과 육군 모두를 완벽하게 정비했어요. 이는 주변의 모든 세력들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고구려는 제국이 될 것이다. 고구려가 이 세상의 중심이다. 기원전 34년, 동명사년, 추모는 야심찬 계획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궁궐을 짓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처음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정들이 모조리 군대로 나가 있어서 궁궐을 지을 인력이 부족했던 거죠. 그런데 그해 4월 5일
추모의 25세 생일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호인태우가 성대한 잔치를 열고 이래 동안 큰 연회가 계속됐어요. 연회가 끝나자 누런 안개가 사방에 자욱하게 끼더니 신비로운 병사들이 궁궐을 지을 땅으로 건축자재들을 날라다 놓는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신하들이 왕께 아뢰었습니다. 이것은 신께서 궁궐 짓는 것을 돕는 길조입니다. 추모는 대답했어요. 하늘께서 명하시니 어찌 감히 짓지 않을 수 있겠소.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모두 죽을 힘을 다해 건축에 참여했습니다. 7월 동명신궁이 완성됐어요. 이것이 바로 동쪽의 수도 동도였습니다. 지붕은 띠플로였고 궁터는 흙으로 세단을 다져 올린 소박한 모습이었지만 그 의미는 남달랐어요. 그리고 5년 후인 기원전 28년 추모는 더 야심찬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서쪽의 수도 서도 건설이었어요. 즙수 상류 아란원에 금천궁과 대각궁을 지었습니다. 이제 고구려는 동도와 서도 두 개의 수도를 가진 대제국이 된 거였죠. 기원전 33년, 동명 5년, 동아시아를 뒤흔든 거대한 외교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왕소군 출세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의 중심에는 고구려 추모 천재가 있었습니다. 당시 흉노는 호안야와 질지 두 세력으로 나뉘어 치열한 권력 다툼을 벌이고 있었어요. 흉노의 호안야는 추모의 조카였습니다. 모수제의 셋째 딸 고금의 아들이었거든요. 이때 추모는 이미 북방에 떠오르는 강자였어요. 가라 전투 승리 이후 추모는 차례차례 주변 지역을 통합해 나갔습니다. 순노국을 재건하고 비류국을 복속시키고 졸봉국을 합병하고 황룡국 영토까지 장악했습니다. 이제 추모의 고구려는 동해에서 내륙까지 광범위한 영토를 다스리는 황제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소식이 흉노 진영에 전해진 거예요. 비리왕보공이 호안야에게 제안했어요. 막내 동생 추모와 손을 잡고 남하하여 묵돌 선우의 위협을 이루자. 호안야의 어머니 금도 아들에게 말했죠. 내 외가 식구들이 모두 이와 같은데 영웅이라는 자가 어찌 한나라를 충성으로 섬길 수 있겠느냐? 이 소식을 들은 한나라 원지 유석은 크게 놀랐어요. 고구려 흉노연합군이 남하한다면 한나라는 멸망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나라가 꺼낸 카드가 바로 왕소군이었습니다. 왕수군은 중국 4대 미인으로 꼽힐 정도로 빼어난 미모를 지녔습니다. 이 미녀를 호안야에게 바쳐 미인계로 흉노의 침입을 막으려는 거였습니다. 호안야는 절세 미녀를 받자 태도를 180도 바꿨어요. 고구려와의 약속을 팽개치고 한나라와 화친을 택한 거였죠. 이 소식을 들은 추모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추모경에 따르면 추모는 호안야를 몰골한, 즉 정신 나간 놈이라며 비웃었다고 합니다. 호안야는 참으로 어리석고 못난 사람이로다. 만약 한나라의 도성이 동쪽에 있었더라면 수많은 왕소군 같은 미인들이 내 품에서 늙어갈 것인데 한나라를 벌벌 떨게 한 흉노의 대선우를 깔볼 수 있을 정도로 추모는 이 지역 패권국이었습니다. 한편 동부여에서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추모의 친아들 유리가 아버지를 찾아 고구려로 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과연 유리의 등장은 고구려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소선호의 첫째 아들 비류가 태자인 후계구도가 과연 바뀔까요? 추모는 친아들과 양아들들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5회차 핵심 인물 관계를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추모와 호하냐의 관계부터 설명드릴게요. 추모의 아버지는 모수제 고두막이고 모수제의 황후는 양성이었어요. 양성 황후는 3남 6녀를 낳았는데 그중 셋째 딸이 고금이었습니다. 바로 이 고금이 흉노왕 화력관거에게 시집을 가서 호하냐 선우를 낳았어요. 정리하면 고금은 추모의 고모, 호하냐는 추모의 사촌형이 되는 거죠. 중국은 한나라 시대까지 흉노에게 벌벌 떨었는데 흉노의 친척나라인 고구려의 등장으로 또다시 수와 당나라까지 내내 시달린 셈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친아들 유리의 등장으로 벌어지는 고구려판 왕자의 게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